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3일이 시작됐습니다. 첫 관문인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신문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의 직무 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는 건데요.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또 판단 결과가 무엇일지에 따라 향후 전국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늘 혹은 내일 결론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입니다. 감찰위는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고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입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으로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감찰위는 의견은 강제성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고비는 세 번째 관문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계위원 7명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5명이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인사입니다. 그런 만큼 추 장관의 의중대로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하면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습니다. 숨가쁜 사흘 뒤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더 자세한 얘기는 대담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3일, 그중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이 신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현장으로 가서 진행 상황 먼저 좀 알아보죠. 자, 박자은 기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는데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신문은 1시간 만인 12시 9분에 종료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신문은 통상 1시간 전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법률 공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이,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소송 수행자로 참석했습니다. 신문에 앞서서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집행정지가 기각될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징계 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것이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신청인이 이런 신청을 했는지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신문에선 양측이 각각 30분씩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30분씩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 측, 윤석열 총장 측 어떤 이런 얘기를 했나요? 네, 신문 이후에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 변호인단이 각각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윤 총장 측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었는데 이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네, 그리고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재판부 3평이나 경력이 책자로도 발간되는데 윤 총장 측도 업무 목적에 따른 보고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면 추 장관 측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재판장 공판 스타일 관련은 10% 정도고 나머지는 법관 성향에 관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그래선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내일 모레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거라며 이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양측 입장의 차이가 정말 극단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신문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 뉴스 박지환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다가 드디어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시나리오 등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계 끝났잖아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신청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어서 신청의 이제 부당성, 그다음에 직무 집행 정지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재판에 임할 예정입니다.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자, 김원미 기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번 재판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쟁점이라고 하면 서로 다투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가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윤석열 총장 측은 어떻게 보고 추미애 장관 측은 어떻게 보고 이 부분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어려운 손해라는 걸 일단은 검찰총장이 현재 공석인 만큼 윤 총장 본인한테도 그리고 검찰 조직한테도 더 나아가 국가한테도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오히려 이렇게 공익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여섯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공익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냐라고 좀 다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추가로 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뭔지 한번 봤는데 일단 내용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거 6가지 그 직무 배제 혐의 중에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이 문건은 사찰이 아니다라는 걸 강력히 또 그 자료를 통해 주장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이번 직무 배제 조치가 왜냐하면 감찰이 자문을 꼭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그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조문을 변경한 것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자료를 어제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쟁점도 쟁점이지만 가장 궁금한 건 과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자은 기자도 오늘 밤이나 내일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김은미 기자도 그렇게 예상을 하나요? 네, 사실 제가 예상을 하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법조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저희가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하고 1주일에서 2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사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윤지원 기자가 그 발제로 설명을 드린 것만큼 운명의 3일입니다. 3일 안에 이 모든 게 지금 빠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오지 않고 내일 나온다고 한다면 신문을 오늘 1시간을 했는데 이걸 재판부에서 그 신문 내용을 갖고 좀 더 고심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며칠 정도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 이상으로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입니다. 김 교수님, 이번 재판에 대한 파장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이번 재판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2일이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그게 이제 대통령이 가고 대통령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상 징계를 내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재판의 중요성은 직무 정지의 이 정지를 요청하는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했던 6가지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사안의 어떤 정당성이 조금 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약간 명분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일 또 감찰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외부위원들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감찰의 어떤 징계를 사실상 공고를 할지 아니면 공고를 안 할지 이것이 합쳐진다면 여기서 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징계위원회를 결정할 때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각될 시 아니면 인용될 시? 그거는 판사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저는 우선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회복이 어려운 손해라고 발생을 그걸 갖고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을 이 업무 중지를 직무 배제하기는 우선은 실익이 더 크다.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보다도 우선은 그 직무 배제를 검찰총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찰을 2,000명을 지휘하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핵심인데 직무는 원위치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징계위원회를 법무부에서 하든지 해서 그 해임 건의안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추미애 장관이 저는 이기긴 이길 것 같아요. 이 기각은 가처분은 저는 받아들여져서 복귀는 하더라도 내일 모레 12월 2일 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열리거든요. 거기서 아마 해임 건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추미애 장관이 주로 임명하는 데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해임 건의 안 내면은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직무 배제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묵시적인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대. 12월 2일 날 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판도라 상자는 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호랑이 등을 타고 지금 달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12월 2일 날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이기겠지만 결국 누가 이기냐는 민심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민심에 따라서 결판은 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았던 검사가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됐다라는 것을 폭로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읽어보니까 조금 헷갈리던데 조금 쉽게 좀 설명 좀 해줄래요? 네, 어제 오후 2시쯤에 검찰 내부망에 폭로 글을 올린 건데요.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이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글을 올린 겁니다.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가 됐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 총장을 직접 감찰 조사에 참여했던 평검사가 어떤 징계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법무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법무부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앞서 이정화 검사가 한 요지는 요약하자면 한 줄인데요. 그러니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삭제됐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라고 법무부는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문서가 그대로 편철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일단 해당 문건이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이정화 검사가 나는 다른 주장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혐의, 그러니까 범죄 혐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이 있었던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이렇게 근데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장이 이 윤 총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없다고 봅니다. 보세요? 오늘 이제 재판장에서 각각의 변호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제기했잖아요. 네네. 그것을 바탕으로 또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사가 판단할 것이고요. 오늘 이제 나온 얘기는 사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들여다보니까 예컨대 징계 사유는 충분히 된다. 이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제 권한 남용이라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은 해당 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보고서에서 삭제됐느냐 안 됐느냐.
삭제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법무부에서 삭제된 바가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 내에서 다 해결되고 조정돼야 되는 것들이 낱낱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하나씩 다 알려지는 것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좀 해소를 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맡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요. 네. 추미애 장관 이제 참모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추 장관한테 무슨 글을 올렸다 그러대요? 네, 오늘 역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인데 뭐 호소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 글의 첫 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으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조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추 장관이 그 취임했을 당시에 처음으로 법무부 감찰국장을 맡았을 정도로 핵심 참모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 올린 글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권한대행으로서 침묵할 수만은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글을 올린다면서 이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왔는지 알고 있다, 추 장관이. 하지만 검찰개혁은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적대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추동력도 상실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자체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달라는 거고요.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지금 오는 2일의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해달라라고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했다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또 분류되는 인사가 또 한 명 있잖아요.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 혹시 이 지검장은 혹시 입장은 없나요? 아직 특별한 입장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직 속의 법무부 과장들도 좀 추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제출하고 있다는 내용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이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조차도 이번 직무정지가 잘못됐으니까 좀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만큼 뭐 검찰 내에 밑바닥 정서가 굉장히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견이 많은 거죠. 지금 일선 검사들의 한 98%가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조치에 대해서 지금 항의성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온건한 분이잖아요. 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감 반장이었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그 TF 팀장하고 굉장히 온화한 그런 사람인데 추미애 장관한테 한 발 좀 물러나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화하게 표현한 거지만 추미애 장관한테 비판한 거죠. 지금 잘못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철회해라 이런 소리죠. 근데 뭐 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일단 판도라 상자는 열었으면은 다시 닫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계속 달려가는 열차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 대표께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김 교수님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추미애 장관은 철회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어떤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고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죠. 갑자기 이제 뭐 검찰의 수장이 직무 정지를 받고 징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고 평검사들 뭐 고검장, 지검장 다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무리 임기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위가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질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좀 빠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뭐 대면 조사를 거부했으니까 서면 조사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서면 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대면 조사 하자 그럴 때 그때까지도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명분은 법무부에서 쥐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모든 것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6가지 사안이 충족하지 않다라고 이제 세간의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징계 요청이 간다고 해도 징계의 어떤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사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바대로 움직여 난다고 그렇게 예단하는 것도 저는 좀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검찰 내부 반응 조금만 더 알아보죠. 김은미 기자. 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무부 안에서 마치 국정농단 그 사건 당시에 청와대랑 아주 비슷하게 수평적, 수직적 권력 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사실 눈길이 가는 게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입니다. 바로 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렸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 국정농단 사건, 그때 그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까지 공소 유지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가 내가 국정농단을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의 법무부 내의 분위기가 그때의 국정농단 때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분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위원을 했었던 박준영 변호사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주요한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이런 거 이제 모두 변호를 했었던 분인데 네네. 이 분이 어제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가 말씀드린 이정화 검사의 글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정치권도 한번 보고 가죠.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긴 했지만 자,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7일 시작한 이 1인 시위 지금 계속해서 오늘까지 4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있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지 5시간 40분 추운데 국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당신이 말한 집단이라는 거는 그러면 문문 앞에는 늘 그 저 한 명만 안에 들어가나? 아니잖아. 연풍문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 일반 시민들은 옆에 국민의 수권자 국회의원들 막아서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집단으로는 안 되시고 이제 한 두세 분이 일을 보러 가신다면은 집단이 몇 명의 집단이에요?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아니, 그럼 9명 가면 되잖아. 의원님도 사전에 허락하고 연결이 안 됐다. 연결 안 되면 국민이 못 갑니까? 연풍문에는 그냥 놓아. 아니, 가, 놓아. 비켜, 여기서. 놓아. 자!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축구할 시간 있으면서 수석장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나는 거는 그거 말하라고! 단체로는 못 간단 말이야. 다음에 수칙을 지켜주면 되잖아요, 하면. 의원님들은 두세 분씩 가는 것은 두세 분씩 갔다니까 이따 열어. 아, 그래. 열으라고. 그거 인정하시고. 자,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이미 국민의힘의 이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지금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과거에 했던 뭐 장외 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강경한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장애 투쟁을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과거 4.15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그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공천 잘못도 있고 광화문 극단적인 세력과 손잡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경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예, 특히 황교안 전 대표가 그때 삭발도 하고 그렇죠. 네. 단식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삭발까지는 괜찮았는데 단식을 하려면은 좀 오래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며칠 하다가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얼른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게 투쟁이야? 뭐 이런 심리가 좀 많았던 거죠. 배고파서 얼른 끝냈다기보다 주위에서 만류를 많이 했죠. 좀 말리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결연한 각오도 없이 장외투쟁에 나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저는 4.15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장외로 나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장 내에서 좀 힘들더라도 저렇게 투쟁을 하는 거,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뭐 조선 의원들이 1인 시위라든지 뭐 이런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물이 져서 지금 코로나19에 나라가 어지러운데 물이 져서 이렇게 나가는 건 국민들이 좀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좀 많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내에서 이렇게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느냐, 뭐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채점표 갖고 지금 점수 다 먹이고 있습니다. 다 내년 보궐선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대선 다 반영하지 국민들이 여론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성인지 감수성이 왜 성추행하는 사람 떨어진다잖아요. 네. 지금 민심인지 감수성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게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외투쟁이 우선은 시원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장 내에서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씩 쌓아가면서 얻는 거 이게 국민들은 더 바라는 거다. 특히 코로나19에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예산안 통과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거기에도 좀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좀 보여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서초동으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판사 사찰은 검찰이 했는데 항의는 갑작스레 청와대로 가셨습니다. 국민의힘이 굳이 항의를 하시겠다면 종로가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이 생성된 서초로 가심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1인 시위 쇼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자, 김 교수님은 지금 여야의 대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서 정치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런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갈등에 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느냐, 문제 해결해라, 입장 표명해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은 입장 표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입장 표명은 이건 상권분립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고 정치 공세를 굉장히 압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의 대변인이 왜 이제 서초동으로 가냐? 지금 이 상황에서 본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찰 문건 의혹이 지금 이 상황에서의 문제의 핵심인 것이지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 발언을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정의당 입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거대 양당이 정쟁에만 매달리느라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오전 그 대표단 회의에서 관련 발언 나왔는데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정의당 발등에만 떨어진 불처럼 느껴집니다. 정쟁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법검 대리전을 치르느라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더불어충미해당 윤석열의 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더불어추미애당 그리고 윤석열의 힘이라고 빗댄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 다음 달 2일에 우리는 모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위원회 얘기만 하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민생 관련 법안을 좀 집중해서 법 제정에 힘쓰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윤정 기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추 장관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갈등 이게 장외에서도 설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여론도 굉장히 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해외 동포들은 지금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이 손팻말을 든 사진들을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아시아는 물론이고 뭐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뭐 조국 추미애 장관님 힘내세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응원합니다. 뭐 이러한 사진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그 전국 대학가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자보의 내용 제목을 보면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언뜻 보면 이거 지지 대자보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윤 총장에게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어떤 풍자 형식의 대자보입니다. 이건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신전대협 주도로 지금 전국 100여 개 대학에 약 300개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응원과 비판이 굉장히 서로 갈리면서 또 팽팽하게 맞붙는 데 따라서 추 장관의 어떤 그 심경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똑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서 눈길을 끕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이 침묵을 두고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노 전 대통령이 침묵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얘기했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말만 하면 공격하던 사람들 지금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오히려 독설을 한다.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되느냐라고 SNS상에서 맞붙은 형국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이유 중 하나, 바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런 이유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서 5차 범위 내로 들어왔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수치로만 보면 이낙연 대표 20.6, 윤석열 총장 19.8, 이재명 지사 19.4로 수치로만 보면 윤석열 총장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다가 추미애 장관은 3.1%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다음으로 3위를 달리다가 이번에 2위로 올라섰거든요. 이번 조사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신청을 했잖아요. 네. 지금 그 가처분 신청 놨다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갑자기 확 높아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3위, 2위 이렇게 높아졌는데 지금 1위인 그 이낙연 대표보다 0.8%포인트 찬 밖에 안 나게 2등했다는 거는 정치 참여 선언도 안 한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저렇다는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충격이 큰 거죠. 사실상은 선언을 했다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등이고 또 이념 성향변에서는 중도 보수를 또 아울러서 또 상당히 하고 또 눈길을 끄는 게 수도권에서 지금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1등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한 거에 대해서 그게 반문 정서, 반문재인 정서로까지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여론 지지로 또 몰아줬다. 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저렇게 갔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도움이 되느냐.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차기 대권에서 자칫하면은 국민의힘이
카니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